안녕하세요. 부자엄마 생존기입니다. 지난해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라고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으리으리한 건물은 아니고요. 19개 원룸이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 로망이 로망으로 남을지 아님 환상이 깨지는 단지 로망에 불과한 것인지 제가 6개월 운영해 본 후 솔직 소감과 다가구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기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꼭 다가구가 아니더라도 곧 건물주가 되실 테니 추후 선택함에 있어서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매입한 다가구 주택은 수도권은 아니고요. 지방에 있는 대지 88평에 일반 상업지에 위치한 19개 원룸이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한 번쯤은 다가구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가구 절대 하지 마라 라는 유튜브 영상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다가구 관리하다가 10년 늙는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가 와서 또 다른 노동이다. 내가 사는 곳과 거리가 멀게 되면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 차 떼고 포 떼고 월 얼마 받아봐야 큰 소득이 없다. 돈이 안 된다. 등등 많은 말들로 인해서 선택하기 앞서 옳은 선택일지 아닐지 많은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보기도 전에 부정적인 말들로 이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맞아 괜히 했다가 잦은 고장과 세입자 전화들로 시달려서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어 라며 어느새 설득당해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저 또한 예전에 낙찰받은 29년 된 빌라의 수리 부분 때문에 아주 크게 데인 적이 있어서 제 시간과 노동이 많이 투여되는 물건은 정말 누구보다 원치 않는 입장이었습니다. 많은 고민과 노력 끝에 결국 임차인이 줄 서서 기다리는 다가구 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빈방 나오면 먼저 연락달라고 연락받는 다가구로 말입니다. 궁금하신가요? 어떻게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없애고 선택하게 되었는지 빠르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가구를 매입하기 앞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월세의 필요성을 알고 내가 온전한 땅을 가질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을 선택하기로 하였는데 우선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문제점을 정확히 알아야 했고 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다가구를 선택하면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파악한 다가구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잦은 고장과 세입자의 빈번한 이동 문제입니다. 세대수가 많아서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점은 꽤 매력적이었으나 관리할 룸이 19개가 되니 세입자도 19명입니다. 잦은 고장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집주인은 즉시 해결해 드려야 하고 빈번한 세입자의 이동으로 매번 세입자를 맞추고 계약을 새로 해야 하는 등 신경 쓸 일들이 많아져서 자동 수익은커녕 또 다른 형태의 노동 수익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투자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잦은 고장 문제와 세입자 관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모두 직접 해결할 수 없다면 관리해 주시는 믿음직한 분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잦은 고장이 나지 않을 물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잦은 고장이 나지 않을 물건이 필요했기 때문에 신축 쪽으로 선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전에 신축 빌라와 구축 빌라 모두 투자를 해보았는데요. 신축은 놀랄 정도로 신경 쓸 일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구 수가 많은 다가구도 신축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젊고 유능한 관리인분을 만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다가구의 문제점 2번째는 공실의 위험성입니다. 자칫 1개, 2개가 공실이 나게 되면 수익률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제가 다가구로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실이 없어야 한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물건은 조금 비싸더라도 그 지역의 최고의 입지, 최고의 상품을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물건은 사실 좀 고가여서 노후된 다가구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볼까라고 계획하고 알아도 보았지만 그럴 경우에 자금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인지라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최고의 입지, 최고의 상품으로 무시무시한 공실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혹여나 계약 기간 내에 변동사항이나 돌발 상황에 대해서도 하루의 공실도 없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구 문제점 세 번째, 매월 월세를 받아봐야 결국 차익형에 못 미친다, 돈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다가구 주택을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역할을 정했고 인플레이션 해지 정도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익을 내주는 차익형 부동산이 있고 매월 수익을 가져다주는 수익형 부동산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부동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각각 분리된 역할이 있고 그랬을 때 최대한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고 6개월 관리를 해본 결과 제가 느낀 점은 어떤 문제든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다가구의 여러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사실 저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일반 아파트나 빌라와는 달리 계약 기간 전에 이동이 좀 있는 편이긴 했습니다만 그 지역 내에서 최고의 입지에 경쟁력 있는 물건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바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었고 오히려 변경되면서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하는 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미리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거하였기에 특별한 문제 없이 이자를 제외하고 월 300만 원을 따박따박 잘 받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삶의 만족도는 꽤 높아졌고 요즘 많이 나와서 부담스러운 모든 세금 문제도 이 다가구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모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남들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 크게 개의치는 않는 편입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진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또한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더 많은 수익을 내고 더 좋은 방법이 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고 인정하고 조금씩 보완해 나가시면 됩니다. 투자자는 단점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점이 될 만한 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내가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만 저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 첫 다가구를 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경매가 아닌 일반 매매로 구입을 하게 되었는지 기준과 실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